모델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할아버지는 퇴직 우울증에 시달렸다. 24년이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뒤 몰려드는 허탈감과 상실감으로 할아버진 마치 다른 사람처럼 성격도 말투도 날카롭게 변해갔다. 그때마다 할아버지의 시중을 들며 할머니 역시 몸과 마음이 모두 많이 상했다. 참 여러 가지가 아주 당신 보기엔 미안하고 괴로웠을 거야. 평생 미안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항상 가지고 있지. 그냥 이유 없죠. 본인이 놀고 있으니까는 모든 게 보는 게 다 불편한 거예요. 편안하지를 않고. 그래서 그렇지. 찍어서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속이 상해갖고 짜증 부리는 거예요. 보는 사람은 더 힘들잖아요. 하지만 아내와 함께 시작한 내레이터 모델이라는 직업은 그에게 제2의 인생을 열어주었다. 할아버지는 요즘 하루하루를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살고 있다. 놀면서도 밥 꼭 차려달라고 그랬죠. 갖다 먹은 적 하나도 없습니다. 시방은 우리 할머니보다 내가 밥을 더 잘합니다. 밥 해려면 꼬실꼬실하게 진짜 맛있게 잘해. 이것도 하나의 이 직장을 나레이터 모델 직장을 얻어가지고 그 교육이라는 것이 항상 상대방에 웃기고 신선하게 웃어주고 좋은 일하고 이래라는 교육이기 때문에 집에 와서도 이제는 여기 마루 닦는 것도 제가 다 합니다. 그렇게 아주 성질이 변해져 버렸어요. 아주 98도로 아주 변해버렸어요. 일상의 큰 변화를 맞이한 건 이들 부부만이 아니다. 하루 수백 명의 식사를 책임지는 한 노인복지관의 점심시간. 오늘처럼 내레이터 모델 일이 없는 날이면 최정복 씨는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한다. 그녀는 남편 김종각 씨와 함께 벌써 3년째 봉사일을 해왔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손님들의 식사 뒤처리를 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지만 오로지 부부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다. 봉사 후 부부가 받는 것은 점심 식사권 한 장. 집에서 편히 먹는 한 끼보다 이렇게 땀 흘려 일하고 먹는 한 끼가 부부는 보람 있어 좋다. 하지만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봉사를 다닐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아내 최정복 씨가 건강이 극도로 나빴기 때문이다. (20년간)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았던 최정복 씨는 통증이 심해서 거동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결국 아내 병수발 때문에 남편은 40대에 직장을 나와 집안일에 매달렸다. 휠체어에서 타고 다니다가 이제 조금 먹고 나섰어요. 그때 이제 덧벗옷만 신고 다니는 거예요. 신발을 못 신고. 그래서 이 덧벗옷만 보여요. 이래 무릎이 부어갖고 이렇게 억수로 부었지. 이렇게 섰어도 힘이 들어갖고 아빠가 받쳐주고 그땐 죽을 줄 알고 아빠가 억수로 잘 끼안아주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끼안고 찍었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다 꼬부라졌었어요. 이게 안 펴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펴지잖아요. 그래도 이제 이런데 좀 변형이 왔지. 지금도 여기 조금 부었지. 하지만 최근 들어 최정복 씨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웬만한 집안일을 혼자 할 정도로 병세가 호전된 것이다. 하루에 2번 이상 먹지 않으면 못 견디던 통증 약도 절반으로 줄었다. 최정복 씨, 그 이유가 봉사활동에 있다고 믿고 있다. 기분이 좋으니까 이것도 스트레스 받고 이 신경 쓰게 하면은 더 많이 아파요. 그러는데 봉사활동 하면서 즐겁고 남을 위해서 뭐 한다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아무나 하겠지만은 저 혼자 하는 기분이에요. 내가 아프던 내가 이렇게 봉사활동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픈 것도 잊고 또 많이 낫고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실제로 관절염의 통증은 심리적 요인이 매우 크다. 염증 수치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병 자체로 인한 스트레스로 통증이 매우 심한 경우들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자원봉사를 시작한 후 심리적 안정으로 통증이 사라진 최정복 씨. 과연 관절염 염증 수치에도 변화가 일어났을까? 봉사활동 시작 전인 2003년 염증 수치는 정상 범위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높다. 하지만 최근 검사한 수치는 0.17로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가 통증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거든요. 근데 최정복님처럼 병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어떤 다른,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관심이 내 질병이나 통증 또 그것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그런 어떤 일들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어떤 다른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 취미 생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사회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그런 사고들이 어쩌면 그 통증을, 그 질병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키면서 통증을 조절하고 또 병을 좋아지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발표한 사회활동과 사망률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중노년 남성 2만 8천 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사회활동이 활발한 사람에 비해 그렇지 않은 사람은 20%나 사망률이 높았다.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 역시 53%나 컸으며 자살률도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관리의 첫 시작은 심리적인 긍정적인 효과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보지만 결국은 어떤 역할을 하려면 육체적으로도 많이 움직여야 되고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멍하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도 써야 되죠. 문제가 생기면 문제도 해결해야 되죠. 소위 성공노화에 필요한 영양이라든지 또는 운동, 그다음에 그 인지적인 기능 이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에 대해서 관리가 훨씬 더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국내 최고령 대학 총장인 김희수 박사. 그의 하루는 새벽 4시부터 시작된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푼 후 학교까지 가볍게 뛰어서 출근하는 것은 그가 아침을 활기차게 맞이하는 방법이다. 나는 하루가 한 25개 됐으면 좋겠어요. 이 차도 좀 배우고 세우고 그걸 하야하고 또 이 건강에도 좋고요. 김희수 총장의 성공노화 첫 번째 비결은 평생 일하라다. 김 총장은 새벽 4시 반 응급실부터 시작해 12층이나 되는 병원 구석구석을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확인할 정도로 체력이 좋다. 그에게 일하는 것, 그것은 가장 큰 운동이자 젊음의 비결이다. 사람마다의 캐릭터, 성격이 좀 뭐 있지만 나는 일을 즐겁게 해요. 일을 즐겁게 하고 또 할 일이 많은 게 좀 젊어지는 것 같아요. 젊어지는 것 같고 학교 가면 학생들하고도 많이 대화를 하거든. 아들도 이름도 있고 덕자야 너 덕이 있어야 한다 말 이런 소리도 하고 이름도 있고. 김 총장의 성공노화 두 번째 비결.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나이를 잊자는 것이다. 김 총장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셔틀버스를 자주 탄다. 예산아, 너 왜 그렇게 예산에 틈나는 대로 젊은이들과 대화하고 젊은이들의 생각과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다. 총장님 왜 이렇게 동안이세요? 도가뇨? 네. 야, 뭐 열심히 내가 운동하고, 또 너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동안이지 뭐. 너들 뭐 총장 오빠라 뭐. 80평생 쉬지 않고 일을 해온 김 총장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혈액 검사 결과 혈압과 혈당 그리고 간 기능까지 40대에 가까울 정도로 모두 건강했다. 특히 뇌사진 결과 일반 80대보다 10년 이상 젊은 뇌를 유지하고 있었다. 뇌의 노화가 심할수록 신경세포가 다량으로 소멸돼 위축도 커진다.
하지만 김 총장의 뇌는 위축 정도가 매우 약했다. 이런 사회생활을 하게 되려면